안녕하세요, 북소영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구한말 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구한말 문화와 관련된 내용은 기출문제 자주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나온 거 보면 예전에 그 구한말 때 신문 관련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철도 관련된 내용이 기출문제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앞 시간에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하지 않은 얘기들만 이제 좀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온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요. 자, 먼저 이제 근대문물의 도입이 가져온 변화는 무엇인가? 이렇게 했는데, 이 근대문물이 이제 개항 이후에 본격적으로 도입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의 의식주 생활부터 변화를 일으켰는데, 그래갖고 이제 서양식 복제를 뭐냐면 도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반발 같은 게도 처음에는 반발이 심했지만 좀 해보니까 이제 편하니까 점점 이제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계열의 상징이 됐고, 그리고 여성들도 정통적인 여성 복장 대신에 양장을 많이 착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좀 볼 게 뭐냐면 그 강화도 조약 이후에 개항하고 나서 청나라 군대도 이제 주둔하고 일본 사람도 들어오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황이 오니까 그 중국의 음식과 이런 일본 음식도 들어오고 건축 양식 같은 것도 같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청군이 주도내면서 중국의 음식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서양식 이제 만찬에 와인과 케이크, 특히 이제 가베라고 부르는 커피가 빠지지 않는데, 커피는 이제 가베차, 가비차, 뭐 양탕 이렇게 불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1890년 무역의 왕실 중심에 들어왔다가 이후 이제 확산이 됐는데, 그때 이제 송타 호텔이라고 있어요. 그 외국인 부인이 이제 운영했던 곳인데 여기에 우리나라 최초의 그 커피 전문점이 개설됐다. 그리고 그 정도의 그 커피를 상당히 좋아했다고 했죠. 그 예전에 한번 그 설명한 김옥룡 그 독차 사건하고 이제 서로 연결됐는데 그걸 또 소재를 해가지고 예전에 영화도 만들어졌죠. 예. 그다음에 개항장을 시작으로 서양식 건물과 일본식 목조 건물이 이제 등장하고 중국식 벽돌이 건물이 들어왔다. 그래서 이제 성당과 교회, 학교, 호텔 등 서양식 건물이 들어왔는데 그 대한제국 시기 때 이제 덕수궁의 석조정 같은 궁궐 건물도 이제 서양식으로 지었고요. 그 옆에 보면 이제 명동성당 다 아시죠? 예. 그 명동성당도 고딕 양식의 그 건물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약천성당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뭐냐면 그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런 근대적인 어떤 건물도 많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대 시설이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자, 근대 시설이 들어오면서 우리에게 되게 편리하고 선진적인 시설의 도입으로 사회 경제적 여건이 개선됐죠. 그렇지만 이제 이게 그 이면에는 그 외세 이권 침탈이나 이런 것들과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철도나 도로나 전신망이 이렇게 깔리면서 일제 침략의 어떤 도구 사용되잖아요. 자, 이런 양면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내용을 보죠. 자, 근대 시설은 의료, 통신, 교통 등에서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왔다. 서양의 의학은 주로 선교 수단으로 의학을 활용해 개신교 선교사들이 많이 전달됐는데 그래서 1885년 최초의 서양 병원인 강혜원이 이제 설립되고요. 그 다음에 미국인 선교사 알렌에 의해서 운영됐다는 거죠. 알렌은 예전에 설명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의료 선교사든지 왔다가 나중에 조선에 이제 여러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강혜원도 만들고요. 그 미국 공사도 또 역임하고 그때 이제 전등이라든지 철자 부술권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미국 획득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고 그다음에 앞에서 이제 그 강상 있죠. 예. 어, 이런 그 강상 개발에도 큰 영향력을 행사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이제 대한제국은 의학교와 강제원을 세웠고 추가로 적십자 병원을 세워서 의료시설을 확충했다. 그러나 통감부는 대한제국이 세운 의료시설을 폐지하고 대한의원을 세워 의료체계를 장악했다. 특히 이제 통감부, 뒤에 총독부 같은 경우에는 근대적 의료시설을 도입을 해서 자신의 어떤 통치의 정당성을 마련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런 의료 체계를 이제 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그 의도는 별로 안 좋지만 이게 나중에 이제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인구가 늘어난 것도 이런 그 통감부나 총독부의 어떤 의료시설 확충 이런 거와 연결돼 있거든요. 예. 자, 근데 우편제도는 1584년에 우전총국의 개국이 시작되었으나 갑신전변 때 중단되었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우전총국의 이제 수장이었던 그 박용우가 이제 거기에 가담을 했잖아요. 거기에서 또 일어났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 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갑오개혁 이후에 재개되었다. 아까 제가 잘못만 했는데 그 박용호가 아니라 홍영식이죠. 예. 홍영식이 이제 거기를 이제 뭐냐면 개설했다가 나중에 여기서 갑신전면에 있다가 이러니까 중단됐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뭐냐면 갑오개혁, 을미개혁 이후에 이제 뭐냐면 재개되었죠. 1885년에 전신 업무가 이제 개시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전신 업무는 이제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는데 전신 같은 게 지금 쓰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이제 모스부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냈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처음 개설할 때는 이제 청나라가 개설됐다고 하는데 나중에 일본이 이제 그걸 인수를 했죠. 자, 하여튼 그렇고 1896년에 경운궁에서 전화가 개설됐다. 그리고 한성과 인천 사이에 시외 전화도 개통되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전보 한 장에 목숨을 건 청년 해갖고 이렇게 이제 그때 이제 백범이 사형 선고를 받았고 형 집행을 바로 앞뒀는데 그때 이제 전시인지 하여튼 전환지 해가지고 고종이 집행을 보류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간신히 살아남았다. 이렇게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백범일지에 적혀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실제로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몰라요. 근데 검증이 안 됐죠. 하여튼 이게 예전에 이제 한번 대장 김창수라는 이름으로 그 영화에 나온 적이 있어요. 김창수는 원래 백범의 본명이죠. 예, 백범 김구의 본명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좀 눈여볼 게 이제 한성전기 회사라는 건데 여기는 이제 그 당시 미국인 콜브란과 계약을 맺어서 만든 그 회사죠. 그러니까 한 조선하고 미국하고 합작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한성전기회사는 한성의 발전소를 만들고 서대문과 청량리 오가는 전차를 개통했다. 그래서 이게 그 아시아에서 홍콩 다음에 두 번째로 전차가 그 개통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두 번째로. 예, 전차 그 밑에 있죠. 그래서 이제 노면에 달리는 전차죠. 오늘날 생각은 지하철 아니고요. 예. 일본도 이제 개통 안 했던 걸 우리가 먼저 개통했다. 예,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다음 전등은 1887년에 경복궁 건춘궁에서 처음 설치된 이후 곳곳에 가설되어 한성의 박거리를 환하게 밝혔다. 자, 철도 부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권 침탈 과정에서 일본에 이루어졌고요. 경인선을 시작해서 경부선, 경의선을 가설했고 운영권을 가졌다. 그래서 이 십자형 그 철도라고 하는데 이 십자만 철도가 이제 그 구한말부터 해서 일제 강점기 때까지 거쳐서 만들었죠. 예. 요거는 이제 다시 그 뒤에 일본 일제 강점기 시대 때 관련된 내용에서 나오니까 좀 볼게요. 자, 철도는 사람들의 고통의 편리함을 가져다 줬으며 정해진 시간에 출발한 기차 덕에 근대적 시간 개념이 확립되었다. 그래서 이제 철도가 정확하게 몇 시 몇 분까지 오니까 그에 맞춰 활동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이걸 거기서 획득한 근대적 시간 개념을 통해서 뭐 관공서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도 적용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철도가 보급되면서 일어난 공통된 형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국이나 중국에 일본에 보면 철도가 보급되면서 근대적 시간 개념이 확립이 되고 그래서 곳곳에 또 시계탑 같은 걸 만들고 사람들이 시간을 알기 위해서 해중시계 같은 걸 가지고 다니는 그런 이제 그 모습을 보이게 되죠. 자, 그렇지만 이제 이 철도는 이런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철도는 일제 침탈과 군사적 목적으로 부설되었고 부설 과정에서 많은 토지가 철도 부지로 강제 수용되면서 민중에게 큰 피해를 줬다. 자, 그다음에 신문물 도입은 점차 이제 평등의식과 사회적 차별 철폐, 민권의식의 향상 등 근대의식의 확대에 기여했고 여성들은 여성의 권리 향상을 위해서 여성교육기관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뭐 이렇게 있고요. 야, 거기 보면 이제 문학 관련된 내용인데 문학은 이제 우리하고 상관없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고 쭉쭉 넘어가고. 자, 여기 보면 이제 국어와 국사 연구를 볼게요. 국어, 국사. 구한말 때 국어와 국사를 이제 연구를 했죠. 이걸 국학 연구라고 하죠. 국학. 국학 연구는 이제 뭐 때문에 했냐? 우리 것을 지키자. 그래서 그다음 예국 의식을 바탕으로 했어요. 예. 그래서 국어와 그다음에 국어 연구를 같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국어하고 한국사 연구를 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보면 개화 지식인들은 민족 정신을 키워 국권 피탈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다. 그래서 그 길로 우리말과 우리 역사를 지키는 것에 있다고 보았다. 자, 갑오개혁 때 한글은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이후 공문서에 한문 대신 한글을 작성했고요. 독립신문과 제국신문은 순한글로 발행됐고 다른 신문과 잡지들도 국학문 홍유체를 썼다. 그래서 이 국학문 홍유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초로 쓴 책이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유건문이라는 책 있죠. 예, 6일준에 요거와 이제 연결돼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1977년에 지석영하고 주시경이 국문연구소를 만들었어요. 예, 요거 명칭 좀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그래서 국어와 국문을 정리하고 체계를 세웠다. 여기에서 뭐 주시경은 하도 유명한 사람이죠. 여기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문자에 한글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예전에는 이제 언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큰 글자, 큰 한자죠. 그래서 큰 글자, 한글이라고 쓰죠. 한이라는 것은 크다는 말로 우리나라 고유어라는 걸 아시죠? 그래서 한글 이동을 체계화시키고 띄어쓰기를 정립을 했다. 그는 이제 한글을 지키는 일이 곧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고 주장했고, 이 주시경의 제자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뒤에 여러 일제 강점기 때 활동을 하죠. 국어학자로. 자, 그래서 이제 있고요. 여기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또 여기 지석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이 사람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두법을 널리 보급시킨 사람 이렇게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의외로 여기 뭐냐면 국어학자기도 해요. 이 사람이요.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도 뭐냐면 국어 연구에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박은식과 신치호는 근대 역사의 토대를 세웠다. 그래서 박은식은 나라의 정신을 국혼이라고 이제 강조했고, 그래서 혼 백우 나누고 백은 죽어도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죽어도 정신만 살아놓으면 그래도 우리나라 민족이 계속 살 수 있다. 언젠가는 백을 회복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을 했는데 이 관련된 내용은 일제강점기 때하고 그때 좀 자세히 얘기하고요. 근데 신채호는 독사신론을 집필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신보에서 이제 했던 사론을 편집해가지고 민족주의 관점에서 고대사를 정리한 그 내용이에요. 후에 조선상고사의 어떤 그거를 뭐냐면 원고가 됐던 책이죠. 예. 그래서 이걸 다듬어서 조선상고사를 이제 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요. 서론에는 인종과 지리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항구에서 바다까지 역사를 이제 서술하고 있다는 거. 참고로 박은식은 신채호는 고대사를 주로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예. 자, 그 역사서술의 기본 단위를 주체를 민족으로 상정하여 기존의 유교적 역사관, 왕조 중심의 역사서술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채호는 독사신론을 집필해서 왕조 중심의 역사관을 뛰어넘어 민족주의 역사학에 나갈 방을 제시했고요. 그 다음 이순신전 울진운동 같은 민족 영웅들의 전기를 저술했어요. 그 당시에는 뭐 박은식도 그렇고 신채호도 그렇고 그 당시 이제 국난에 처했을 때 이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 영웅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영웅이 와서 우리나라를 이제 구해줄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영웅을 양성하기 위해서 예전의 영웅들에 관한 전기문을 썼죠. 그래서 이제 이런 책들을 썼는데 이런 영웅 중심적 사관이 나중에 3.1운동 이후에 바꾸죠. 3.1운동 때 이제 민중들의 저력을 보고 나서 영웅이 나타나서 우리는 민족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민중들이 그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게 3.1운동 전까지는 주 영웅 중심 사관이었는데 이게 이제 그 3.1운동 이후부터는 민중 중심 사관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제 뭐 민중의 직접 협력론이라는 것도 그 당시 신채호가 제시를 했잖아요.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그다음 만국의 위기 속에 교훈을 얻기 위해서 월남 만국사, 미국 독립사, 이탈리아 그 건국 상벌전 같은 외국의 흥망사를 번역하기도 했다. 이렇게요. 하고 구한말 종교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유교와 불교는 나라의 위기에 새로운 종교를 맞서 혁신을 시도했다. 박은식이 유교 구신론을 통해서 지배층 중심의 유교를 민중 중심의 전환을 하려고 했고요. 박은식의 유교 구신론은 시대에 맞춰가지고 유교 또한 민중 중심으로 새롭게 변화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있는데 그래서 이제 새롭게 변하다를 구하는 것. 그래서 구신론이라고 한 거야. 이걸.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 민중 중심의 이제 전환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 사람은 이제 뭘 주장했냐면 종전에 이제 성리학이었잖아요. 성리학을 양명하고 전환해야 된다. 예. 그래갖고 이제 양명학의 어떤 지행합의설 이런 것들 그리고 사회 진화론의 어떤 진보 원리를 좋아한 대동사상 이런 것들을 주장했고요. 그래서 박은식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대동교단은 유교 관련된 그 뭐냐면 교단을 만들어요. 대동교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박은식 관련된 내용 좀 기억을 해두시고 불교는 그 당시 일반 불교가 많이 침투했거든요. 이게 이제 항영우는 니메치모 쓴 사람 있죠? 항영우는 조선 불교 유신론을 이제 저술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조선 불교 유신론이라는 것은 뭐냐? 불교의 자주성을 회복하고 다시금 민족의 정신적 지주를 되기 위해서는 오직 네, 오직 육제나 오직 뭐냐면 불교를 불교의 낮은 습관을 고쳐서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오직 불교의 낡은 습관을 고쳐갖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조선불교 유신론이에요. 조선불교 유신론 항영훈이 제시했죠. 그래서 이걸 통해 불교의 자주성 회복과 근대화 운동을 추진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사람이 뭘 이제 강조했냐 이렇게 이제 보면 이 사람이 이제 강조한 것은 승려들의 교육을 되게 강조했어요. 승려들이 너무 무식하다. 그래서 승려들을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런 것들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호교 확산을 위해서는 도시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도시에서 사찰을 세워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승려들을 뭐 결혼시켜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등등 그 뭐냐면 여러 가지 개혁을 내세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불교 유신론 관련된 내용의 것은 제가 여기에다 자세히 적어놨거든요. 근데 굳이 시험이 이 정도는 안 나올 것 같긴 해요. 예. 지금까지 뭐 구한말 종교 관련된 내용이 시험 문제 지금까지 한 문제도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참고는 해주세요. 제 322페이지인가? 여기에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불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유교 관련된 내용도 좀 정리를 했는데 지금까지 뭐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 하고 이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천도교와 대종교는 보면 천도교와 대종교는 민족의식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야, 그래서 이제 천도교 같은 경우 동학이 이제 이름을 바뀐 거고 대종교는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당군을 숭배하는 종교잖아요. 그래서 체제가 창시한 동학은 동학농민 운동을 이 자질되고 제2대 교주 최시영이 처형되면서 위기에 맞았다. 제3대 교주 송병희가 교단을 정비하면서 이름을 천도교로 개칭했어. 왜냐면 이때 이제 천도교, 그러니까 동학 안에서도 어떤 흐름이 있었냐면 친일하고 흐름도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용국 같은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친일적인 행동을 하고 그러니까 이용국 세력에 맞서가지고 동학을 천도교로 개칭한 거야. 그래서 개칭하고 동학의 정통을 계승해서 민족 종교를 발전시켰죠. 그래서 이 천도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앞에 살펴봤던 것처럼 만세보다는 신문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또 출판사도 운영됐어요. 이 보성사라는 출판사도 운영을 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여러 활동을 이제 했고요. 자, 그러면
그리고 교육, 언론, 산업의 계몽운동에 뛰어들었다. 자, 을사조약 이후에 자신이라는 부족 완살단을 조직했던 나처는 이 단군 신앙을 구하는 단경군을 이제 그 창시했고, 이게 나중에 대종교 이름 바뀌어서 교단을 만주 지역으로 옮겨서 민족의식과 항해의식을 고치는 활동을 했다. 그래서 국내에서 활동을 못했어. 이게 너무 민족주의 색깔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탄압을 받았거든요. 어.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요게 할 수 없으니까 저쪽 간도나 연해주에 가고 항일운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청산리 전투에서 이제 주도했던 북로 군종 소군이 요 대종교 관련된 이제 부대잖아요. 예. 있고, 그래서 이제 중강단이라는 조직을 북로 공정소군으로 바뀌었죠. 이 부분은 뒤에 일제 강점기 때 좀 얘기하고요. 한편 조선국에 전래됐던 천주교는 신앙의 자유를 얻은 후 양로원과 고아원은 등 사회복지시설을 설립하면서 선교 활동을 적극 나섰다. 그래서 이제 이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볼 때 뭐 개항기나 일제 강점기 때 그렇게 뭐 독립운동이나 이런 것들 별 관심이 없었어요. 예. 그래갖고 되게 좀 중립적으로 활동했다고, 일본도 천주교는 건드리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게 카톨릭을 중심으로 한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전국적인 조직만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삼국동맹 같은 것도 이제 염두에 둬야 되니까 이런 걸 건드리지 못했어. 무솔링이 이제 천주교를 또 뒷배를 봐줬잖아. 그리고 천주교도 정치나 뭐 독립운동에 별 관심이 없었고, 예,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만주에서 활동했던 단체 중에 의민단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의민단. 얘네들이 이제 천주교와 관련돼 있어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뭐냐면 활동을 좀 안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 수교 이래 전래된 개신교는, 이 개신교는 천주교가 이제 피를 흘린 대가로 이제 숟가락 얹어 갖고 들어온 거죠. 얘네들은 이제 이미 합법화된 상태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선교를 위해서 교육과 의료 산업에 대해 힘을 기울였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선교사들이 이제 학교도 세우고 세브란스 병원 같은 그런 병원도 세우고 그러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다 선교를 목적으로 한 거야. 예. 자, 하여튼 얘네들이 이제 어떤 목적에 들어왔든 간에 그 영향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천주교와 개신교의 교리는 자연스럽게 신분제 타파와 양성평등에 영향을 줬다. 뭐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밑에 그 유교 구신론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이 사람은 이제 박은실은 성리학보다는 이제 양명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했잖아요. 그래서 민족 역사가이자 지행합의를 강조한 양명학자이기도 한 박은식은 국가의 위기 앞에서 유교의 혁신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인본주의 정통을 되찾고 적극적으로 명료한 유교를 탈바꿈하여 진정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상으로 거듭내야 된다. 네.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로 이주한 사람들 갖고 있는데 그렇게 시험 문제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간도도 많이 갔고, 특히 연해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라디보스토크 같은 건 이제 그 블라디보스토크 같은 도시를 만들 때 이때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건너왔거든요. 그 거기에서 이제 정착하면서 있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연해주 이제 블라디보스토크에 신안촌 것들이 만들어졌잖아요. 예. 그리고 미국에도 이제 많이 갔는데 좀 하와이 이제 사탕수수 이제 많이 처음 갔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뭐 그 하와이 사진 신부들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예. 사진을 서울 교회에 갖고 이제 했는데 와가지고 이제 어린 신부들이 왔는데 그 하와이 도착하니까 나이가 한 40대 정도 자기 아버지보단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놀렸다. 그래갖고 막 실망하고 막 그런 건데, 뭐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 안 나오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고, 자, 그럼 여기 보면 요 자료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러나 저자가 이 책을 만든 목적은 독자의 술자리나 착자리에 이야기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조국의 명예로운 역사를 통해 못난 자를 경계하고 깨우쳐 주고자 합니다. 독자의 이부자리에서 이야기책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선조의 위대한 사업을 칭송하여 국민의 영웅 숭배심을 고취함으로써, 또한 2000만 년 전에 한가롭게 읊고자 하는 게 아니며 열성적인 모범적인 위인의 행적을 그려낸 이후 을지문덕 같은 인물을 기르고자 하는 것이죠.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거는 누가 썼냐면 신채호가 쓴 거죠. 을지문덕전이죠. 그럼 이 책을 왜 만들었을까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영웅적 인물을 양성하기 위한, 우리가 이제 지금 국권을 박탈당하고 핍박을 받으니까 그걸 구원할 수 있는 어떤
그 영웅적 인물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이순신과 을지문덕 같은 그 사람들을 소환해 가지고 정규를 썼던 거죠. 어. 근데 물론 이런 그 사고방식이 이제 좀 문제가 있긴 있죠. 그래서 이제 3.1운동 이후부터는 민중 중심으로 이제 바뀌게 돼요, 이게요. 그래서 저자들 이 책을 만든 목적을 정리해 보자. 조국의 명예로운 역사와 선조의 위대한 사업을 기억하고 을지문덕 같은 영웅적 인물을 양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3번 또 연결해서 보죠. 국가 주권을 이제 빼앗길 위기에 있었던 당시 사람들은 영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자, 이와 같은 역사인식의 필요성에 대해서 토론해 보자. 자, 당시 신치호 등 역사학자들이 국난 극복을 위해 영웅의 출연을 기대한 점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국난의 극복이나 역사의 발전은 영웅 한 사람에게 맡기고 의존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올바른 관점이 아니라고 본다. 역사는 한 사람의 영웅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보시고요. 여기 보면 이제 체험학습 기회가 있는데 제가 작년에 요 관련돼 가지고 문제를 냈어요. 요거 괜찮더라고. 예, 모의고사 역교원 그 체험학습 관련된 문제를 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있는데 요거 관련돼 갖고 작년에 이제 시험 문제에 체험학습 나왔잖아요. 박물관 관련돼 갖고 그 대충 한두 문제 맞췄어요, 저도.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있고 자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요런 것들은 그냥 시험 문제에 안 나올 것 같아. 예. 나중에 학교 가서 인제 그냥 얘들 데리고 인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이 문화 부분을 인제 한번 끝냈고 다른 교과서 내용 볼게요. 예 뭐 그렇게 이제 볼 필요는 없는데 한번 다른 거는 보겠습니다. 다른 교과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인제 금성 교과서를 좀 볼게요. 여기 교통통신의 시설 도입 관련된 내용 있죠. 그래서 인제 우편 사무 같은 경우에는 우정 총국의 성립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전신 업무 같은 경우에는 1885 년에 서울과 인천, 의주를 연결하는 전신선을 가설했다는 거. 그리고 나아가서 중국과 일본과도 연결됐다. 전화가 가설됐고 그러나 이들 시설은 국내 기술과 자본의 부족으로 대부분 외국의 자본과 기술의 도움을 받아 설치했고 특히 교통통신 시설은 외세의 이권 침탈이나 침략 목적과 밀접하게 연결되었기 때문에 민중의 반감을 사기도 했다. 그래서 열강의 이권 침탈의 주요 대상이 되었던 철도는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일본에 의해 부설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 정부도 나름대로 철도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뭐 간선은 이제 못 만들더라도 지선 위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그거조차도 뭐냐면 이제 자본이나 기술이 딸렸죠. 거기에다가 일본의 방해도 해서 못 만들었잖아요. 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십자형 간선 그 철도형은 이미 누가 만들었냐면 일본이 다 만들어 놓은 거죠. 예. 자 거기 보면 인제 전기와 전차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예. 그래서 인제 한성전기회사가 이제 그 역할을 했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그다음 신문 관련된 내용은 저번에 했죠. 자 근대식 병원 관련된 내용도 이제 보면 자 개항 이후에 이제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서양 의료 시설이 본격적으로 수용됐다. 왜냐하면 선교사들은 이걸 이용해 갖고 포교를 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선교를 수단으로 이용했죠. 갑신전변 당시 중상을 입은 민영익을 시어 알렌의 권위를 받아 1885 년에 강혜원 제중원을 설립하고 이 운영을 알렌에게 맡겼다. 이후 제중원은 세브란스 병원으로 바뀌었다. 그죠?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이 세브란스 병원하고 나중에 연희전문학교하고 합치게 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연세대 할 때 인제 연희전문학 연자고 세브란스의 세자 합쳐서 연세대라고 하잖아요. 그 연세대 딱 들어가 보시면 그 앞에 세브란스 병원이 있는 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정부는 1899 년에 관립 의학교를 설립하고 같은 해에 일반 백성들의 진료를 위해 내부 병원을 설립하였고 다음에 이름을 강제원이라고 개칭했다. 자 일제 통감부는 1907 년에 관립의학교 강제원들을 통합해 대한의원을 이제 설립했고 1909 년에 지방에서 자해의원을 설립하여 근대 의료기술을 보급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일제가 이제 이런 근대 어떤 기술을 보급한 건 뭐냐면 그 일단 일제의 통치를 합리화시킨 것도 있어요. 이게 인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저기 어디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그 무슨 책에 적혀 있어. 이 책이. 아 한국사 길잡이. 예. 학원에 있는 내용이야. 어.
그래갖고 이제 일제가 이제 근대 의료 기술을 이제 보급해서 일본의 통치를 합리화시켰고, 그리고 이때 이제 그 경찰 역할, 일본 경찰 역할 중에 하나가 이런 위생 관리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머리 안 깎고 다니고 막 더럽게 하면 이제 단속해서 목욕시키고 머리 깎게 하고 그런 것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뭐냐면 이런 위생 관리를 통해서 이제 그 전염병을 막으려고 했던 것도 있어요. 그것도 이제 그걸 통해서 자기의 어떤 통치를 합리화시키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의료나 위생은 필요한 거죠. 근데 이게 순수한 목적을 한 게 아니라 항상 성교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지배 질서, 일제의 어떤 지배 질서 합리화시키는 그런 목적에서 이용했다. 정치적 이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종교적이나. 자, 그다음에 근대학교 설립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쭉 보면 근대 의식에 이제 확산해가지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앞부분하고 많이 겹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건너뛰고 여성의 사회활동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요거 예전에 한번 찬양회가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찬양회. 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근대 의식이 확대되고 평등사회 기틀이 마련되면서 여성들도 여권 신장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래서 1898년에 북촌의 양반 여인들이 북촌이라는 것은 조선시대 때 그 노론 같은 이제 명망가들 이제 살고 있는 그 양반들이 모여서 했던 거야. 양반들 중에서도 뭐라고 건반들이라고 하죠. 예, 그 사람들이 몰려있는 게 북촌이에요. 예, 그리고 좀 가난한 그 양반들은 이제 저쪽 그 남촌, 남산 밑에 살았던 거고요. 오늘날 한남동 정도 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북촌의 양반 부인들이 여권 통문을 발표해서 자, 여권 통문은 이제 그 외워 두셔야겠죠. 그 밑에 있죠. 여권 통문 그 밑에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보다 먼저 문명계한 나라를 보면 남녀가 동등한 동두권이 있는지라 여자도 어려서부터 학교를 다니면서 각종 학문을 다 배워 이목을 넓히고 장성한 후에 남자와 부부의 의를 맺어 평생을 살더라. 남자의 압제를 전혀 받지 아니하고 후대함은 받으면 다른 아니의 그 학문과 자식이 남자 못지않음고 권리도 같으니 어찌 아름답지 아니하요. 이 여권통문의 주 내용이에요. 예. 그거 한번 나올 것 같아. 그 자료 명칭이 뭐냐 문제가 나올 것 같거든요. 예, 외워두시고 예전에 찬양이가 나왔기 때문에 나올 것 같고 요즘에 그 분위기 보면 되게 이제 여성을 많이 부각시키더라고요. 한동안 이제 역사에 기록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한 뭐 듣부작 같은 여성들을 끌고 와가지고 어떻게 하든 이제 여성사를 좀 부각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여성과 관련된 내용이 한번 나올 것 같아요. 여성사 관련돼서.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저도 이제 그 관련돼 갖고, 일제강점기나 이제 이때 이제 구한말 때 여성사 관련된 내용을 좀 가끔 내요. 예. 최근에 보면 이제, 일상적인 문제, 일제강점기 때 어떤 일상사 같은 거 있죠. 문화사 같은 거, 이런 것도 나오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것도 한번 꼼꼼히 봐주세요. 예. 나오면 이제 득템하는 거죠. 예. 자, 하여튼 여권 통문을 계기로 여성운동단체인 찬양회가 조직했다. 찬양회는 이제 우리가 찬양회 하니까 막 기독교하고 연상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아니에요. 예, 그건 기독교 전혀 관련이 없는 단체고. 자, 그래서 이제 그 찬양회가 여학교 설립 운동을 펼쳤어요. 그 해비를 걷어서 순성 여학교를 설립을 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여학교예요. 그래서 이제 고종이 이제 많이 지원을 해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있고 여성 개발 사업을 전개했고 독립협회가 주최한 만민공유에 적극 참여했다. 일산 체결 이후에 예국계몽운동 단체들이 활동하자 여성들도 여자교육회, 진명부인회 같은 단체를 조직해서 여성교육을 위한 학교를 설립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여학교들 많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또한 국제보상 부인회에서 국제보상 운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래서 국제보상 운동은 우리가 이제 뭐 빚을 갚는데 그 일본에 이제 뭐냐면 채무를 갚는 운동만 생각하는데 이 운동에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면서 여성 해방하고 또 의미를 두고 있어요. 여성들이 나름대로 조직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활동했다. 사회에 기여했다. 뭐 이런 데 의미를 두고 있어요. 자,
그다음 해외 이주의 목표들은 각자 읽어보시고 의식주의 생활도 뭐 그렇게 나오지 않을 것 같긴 한데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뭐 이건 학교 가갖고 좀 얘기거리가 될 것 같아. 이런 것들은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쭉쭉 넘어갈게요. 자, 민족의식을 일깨운 역사 연구 좀 보자. 자, 국사 분야에서 신채호, 박은식 등 민족의 주체성 확립하고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역사를 연구하며 근대 계몽사학을 발전시켰다. 신채호, 박은식 등은 을지문덕전, 이순신전 등 외적의 침략을 물리친 영웅들의 전기를 발견하여 애국심을 고취시켰고, 그 다음에 신채호는 그 뭐냐면 대한민국 신보를 발표한 독사신론에서 역사 소설의 주체를 이제 민족을 설정해요. 민족주의 사학의 연구 방향을 제시했다. 그래서 이제 독사신론의 연구 방향을 뭐냐면 대라 하면 민족을 주체로 설정했다는 거. 예. 그래서 민족주의 사학의 연구 방향을 제시했다. 뭐 독사신의 의의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의의.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자 최남선과 박은식은 조선 강문회를 조직해서 이것도 뭐 명칭 좀 외워두세요. 우리 민족의 고전을 정리하고 가능했다. 그래서 조선 강문회는 강문회는 고전 가치가 높은 서적을 수집하고 이를 편찬하거나 다시 간행하는 등 방법으로 고전을 보존하고 이를 널리 전파했다. 이렇게 있고요. 그 옆에 이제 보면 밑에 독사신론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눈에 발려두세요. 요거 나오고 나서 요게 뭐냐 물어볼 수 있잖아. 예. 그래서 이제 저 좀 눈에 발라두시고 이 문학과 예술 같은 경우에는 뭐 나올 가능성이 없죠. 뭐 신소설, 신체시, 한솔 이런 것도 있는데 그냥 각자 보시고 다만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원각사에서 신소설이 영국 공연됐다. 뭐 그래서 원각사는 좀 기억을 해서 최초의 극장이죠. 근대식 극장. 예. 나중에 불타 없어지긴 하지만 최초의 이제 근대식 극장이었다. 자, 그 다음에 종교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 쭉 정리를 했는데, 앞에서 이제 했던 내용들인데, 다만 이제 여기를 동학만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20세기 때 초, 친일파 이용구 등이 일진을 조직하고, 그 시청교라는 조직을 만들었던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제 동학 조직을 흡수하려고 했다. 이 송정희는 1905년 동학을 천도교 개칭했다. 이렇게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천주교 관련된 내용도 이제 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기 1866년에 프랑스와의 조약 체결을 계기로 포교의 자유를 획득했다. 천주교는 주로 보육원과 양로원들 운영하는 사회산업에 관심이 길렀다. 이 정도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문학과 예술이니까 각자 읽어보시고 이거는요. 예. 그래서 이제 한번 여기 끝났고 동아교과서를 좀 보자. 동아교과서. 요거 하기 전에 이제 첫 번째 인증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문은 72번입니다. 예. 첫 번째 인증문은 72번이에요. 평등 의식이 이제 확산된다 이렇게 했는데 뭐 이렇게 인민평등권 확립을 주장했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신분제 폐지 있죠. 이런 건 각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권 신장이 이제 관련된 내용 볼게요. 여기 이제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앞에 있던 내용하고 좀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개항 이후에 여성의 인식도 변화됐다. 가부장적 아래에서 차별받던 여성들은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질 것을 주장했다. 그래서 이제 한성의 여성들이 여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여권 통문을 이제 발표했고요. 양반집 그 북촌에 있는 이제 양반집 여자들이에요. 그 뒤를 이어서 최초의 근대 여성단체 창양회가 조직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발표했던 사람들 중심에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그 서민층 그 안여자들이 아니라 좀 약간 이제 좀 정보를 좀 얻을 수 있고 교육도 받았던 이런 이제 양반집 좀 지체 높은 양반집 부인들이 이제 주도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외에도 여자 교육회 등 많은 여성단체를 세웠다. 자, 교육과 위조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여성의 사회활동이 확대됐고, 자, 이러한 여성들의 사회 참여 움직임은 국채보상운동에 나타났다. 그래서 대구의 여성들이 남일동 폐지위원회를 조직해요.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근대의식과 민족의식이 확산되다 했는데, 그래서 그 개항 이후에 이제 근대적 학교에서 그 뭐냐면 또 외국인 그 선교사들이 오는 학교들 등에서 또 민권이니 이런 근대의식을 배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주 쓰고 있는 이제 인권이라는 개념 있잖아요. 이런 것도 개항 이후에 들어온 거야. 민권이나. 이게 이제 독립협회에서 처음 사용했다고 그러거든요. 독립협회에서.
다 이런 말들은 다 일본식 조어죠. 일본 애들이 이제 외국 학문을 받아들일 때 번역했던 말인데 이런 것들이 들어온 거야. 이런 개념들이. 자, 그다음에 이제 러일 전쟁과 을사늑약 체결 이후에 개국개몽 운동과 한일 의병 운동으로 한국인들 민족의식이 강화됐다. 보통 우리가 이제 민족주의라는 거는 개항 이후에 이제 등장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예. 보통 이제 서양사 보면 민족주의에 보면 이제 뭐 침략적 민족주의, 그다음에 통합적 민족주의 뭐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뭐 군민주의, 국가주의. 근데 우리의 민족주의는 이제 뭐냐면 이거는 그 뭐냐 저항적 민족주의죠. 제국주의 침략을 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민족주의야. 그러니까 민족이라는 개념은 예전부터 있었는데 이걸 이제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이제 뭐냐면 이용한 민족주의, 민족의식이라는 개념은 개항 이후에 등장한 거야. 예. 그래서 저항적 민족주의의 형태인데 이건 뭐 한국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일본, 미국, 그 일본이나 중국이라든지 그 당시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이 그래요. 제국주의 국가들이 침략할 때 형성된 민족주의 특징이죠. 예. 자, 하여튼 이 시기 때 양정숙이나 보성학교, 모산학교, 대성학교 같은 많은 사립학교를 세워서 민족과 예국심을 강조하는 교육을 했다. 자, 우리 역사를 새롭게 인식하는 노력으로 근대적 역사서도 많이 출판됐는데, 하지만 일본은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 목적으로 진행된 한국사 연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있었다. 예. 그래서 이제 일본과 한국을 동문동중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뭐냐면 그 이게 이제 일본의 연구를 그 당시 이제 누구야 현채라는 사람 있죠. 이 사람 많이 보셨죠? 유년필독이나 쓰는 사람이잖아요. 유년필독. 그 초등학교 이제 역사서 그 외에도 이제 우리 그 역경어 동국사학 이런 것들을 이제 썼는데 이 동국사학이나 하여튼 유년필독 할 때 고대사 부분을 좀 역사를 잘 몰랐는지 몰라겠는데 전체 부분이 그 조선사라는 하야시 조선사를 좀 갖다 뺏겼어요. 예. 그래서 고대사가 좀 많이 왜곡이 됐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뭐냐면 이 고대사 부분은 이제 왜곡시켜서 일본이 이제 뭐냐면 그 우리나라 침략에 도움이 되려고 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신궁왕후가 이제 여기 와서 우리나라 한반도를 점령했고 통치했다. 뭐 임나일본 부설 같은 것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적어놨어. 예. 그래갖고 의도하진 않지만 현재가 이걸 가지고 뭐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을 돕기 위해서 적어놓은 건 아니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 고대사 연구가 그렇게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냥 하야시의 이제 그 책을 인용한 거죠. 물론 다 인용한 건 아니에요. 이 사람 이 책을. 그렇지만 이 고대사 부분을 많이 인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신채호 같은 사람도 이제 독사신론에서 막 고대사의 이제 연구하면서 그 당시에 시민사학을 이제 비판했던 것도 그 당시 그렇게 그런 것들이 만연했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신문 관련된 내용은 앞에 이제 했으니까 이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얼굴의 근대화 하면서 대한제국 시기 때 이제 식상업 정책을 이제 강조했다고 했죠. 요거 저번에 읽었죠. 그래서 많은 근대 시설이 본격적으로 도입하면서 관련된 인력 양성용 학교가 설립됐다. 그래서 그때 이제 여러 이제 뭐냐면 근대 시설 도입하고 학문을 배울 때 내세웠던 이 논리가 동도서기의 논리야. 이 서기적 측면에서 이제 뭐냐면 근대적 시설을 많이 받아들였죠. 그리고 이제 철도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들의 이제 의식에서 변화가 생겼는데 지역 공간관념이 달라졌으며 자 예를 들어갖고 예전에는 부산 가는데 도보로 걸어서 가야 되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거의 보름 넘게 걸렸어요. 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그런데 이때는 이제 하루면 다 가거든. 부산이나 이렇게 다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리와 공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예. 더 뭐냐면 단축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는 이제 부산하면 멀리 생각 안 하잖아요. 가까운 거리에서 생각하잖아요. 가까운 게 아니라 그 일단은 좀 그 두세 시간만 KTX 타고 이제 왔다 갔다 했으면 거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사람들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예. 자, 하여튼 이러면서 있고 두 번째 근대적 시간 개념이 형성됐다. 그래서 이거 아마 철도가 도입되면서 어떤 이제 변화가 일어났나 이거 쓸 때 이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일제 강점기 관련된 때 이제 관련된 내용도 있어요. 거기. 자, 그다음에 이제 변화가는 항상의 모습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자, 여기 뭐 철도, 전기, 전차 뭐 등등 한번 읽어보세요. 예. 자, 해외 이주도 뭐 그렇게 이제 볼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비상교과서 이제 보겠습니다. 자, 비상교과서도 비슷비슷해요. 예. 예, 근대과학기술을 수용을 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전신섬 일본이 나가사키와 부산 사이에 해저선을 개통한 걸 시작하여 중국, 일본과 연결한 국제 통신망을 갖췄다. 여기 보면 일본이 먼저 개통한 걸로 돼 있는데 실제로 중국이 먼저 개통하고요. 청나라가 개통시켜주고 나중에 청일전쟁 때 일본이 이걸 가져간 거죠. 일본이 이걸 해외에 뭐냐면 전신망과 연결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건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이게 이제 한반도를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그냥 침략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었죠. 예. 그런 거와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청과 일본이 전신 업무를 주도했으나 조선 정부가 그 전보사를 이제 설립하면서 전보사가 이를 맡았다. 자, 우전총국을 설립하고 근대적 우편 제도를 실시했으나 갑신전변 이후에 중단됐다가 정부가 우체사를 설립하여 우편 사업을 다시 시작했으며 1900년부터 국제 우편 업무도 실시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뭐 전차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는 철도 관련된 내용이 있죠. 예,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서양의 기술은 이제 앞에서 의료기술 관련된 건 앞부분하고 이제 비슷비슷하고요. 예, 여기에도 좀 더 눈여겨볼 게 뭐냐면, 지성이라는 사람이 종두법을 배웠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종두 서적이었던 우두 신서를 저수했다. 이 종두법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와 관련된 거예요? 천연두와 관련된 거죠. 천연두. 천연두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잖아요. 예. 그래서 종두법인데 엄밀한 종두법이라고 이제 했지만 종두법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우두법이에요. 우두법. 그래서 소에 뭐냐면 그 뭐냐 우두, 그러니까 천연두를 약간 이제 가져가 갖고 이제 그러니까 소가 이제 있는 천연두가 있는데 소는 이제 천연의 면역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좀 약한 걸 가져가서 잠시 맞춘 다음 백신을 만들어서 맞춘 다음에 하면 면역이 생겨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천연두가 격퇴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이 천연두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두법에 의해서 뭐냐면 격퇴가 돼서 지금은 100% 격퇴가 됐다고. 인류 역사상 진짜 100% 격퇴된 그 바이러스 질환이 천연두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천연두 때문에 많이 죽었잖아. 마만이 어쩌냐 하면서. 예. 근데 지금은 없다, 거의. 그래서 이게 82년생인가 83년생부터는 불주사는 천연두 주사를 안 맞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때까지는 맞은 건데, 한 83년인가 84년인가 그럴 거야. 자, 하여튼, 그렇게 있어. 그러니까 지금 천연두는 어디 있냐면, 실험실에 있어요, 실험실. 아주 조금 있어, 조금. 근데 그거 확 풀어갖고 이제 생화학 무기 만들면 많이 사람 죽겠죠. 천연두 백신이 있겠지만 그걸 많이 만들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 많은 사람이 또 죽어나갈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안 죽어요. 자, 천연두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근데 자, 하여튼 그렇게 있고 의식주의 변화 관련된 내용은 각자 읽어보시고, 예. 자, 거기 보면 뭐 전화 설치 있는데 이것도 각자 보세요. 그다음에 이제 그 뭐 만주나 연해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갔다. 이렇게 이제 있는데 요거는 좀 한번 읽어볼게요. 요거는 뭐 만주, 연해주, 일본, 미주 이렇게 있는데 한번 볼게요. 19세기 중엽부터 한국인들 중국 이주가 본격화되었고 1900년경에 일본, 미주로부터 이주가 이루어졌다. 1860년대에는 한국인들 기근, 빈곤, 수탈 등을 피해 만주로 이주하여 한인사회를 형성했다. 자, 일단 청해 간원과 토착민들의 핍박을 벗어나고자 그 당시 이제 대한제국 정부에 자신들 보호해줄 간원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다. 정부는 1902년 이번윤을 간도 시청을 파괴해서 이주 동포를 보호했다. 요거는 대한제국 시대 이제 앞에서 할 때 좀 외교 정책 할 때 좀 얘기를 했어요. 간도 얘기할 때요. 그러나 너일 전쟁 이후에는 제대로 된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일제가 한국의 국권을 이제 침탈하여 내정 간섭이 본격화되자 항일 운동가는 만주 지역에 넘어가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만주나 뭐 연해주 지역에 그 많이 그 독립운동 기지가 만들었던 거는 뭐냐면 여기에 동포들이 많았기 때문에 동포들이. 자, 러시아는 연해주는
러시아 연해주는 국내에 가까워 1860년부터 한국인 이주에 살았다. 이주 초반은 연해주 지역의 관리가 한국인 이주 매우 우호적이었으나 점차 러시아인과 한국인 사이 경작한 토지를 놓고 경쟁이 났다. 1910년 전후 일본의 탄압을 피해 이주해온 한국인과 해외 기지를 건설한 독립군을 양성하는 예국지사들이 다수 망명하면서 연해주에는 한인 집단촌이 형성됐다. 이 한인 집단촌은 신안촌이라고 하죠. 이거 나중에 얘기했지만 연해주의 허브 역할, 독립운동의 허브 역할을 했다. 신안촌. 자, 한국인의 일본 이주는 1910년 이전에 유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그 수도 많지 않았다. 자, 그러나 1차 세계대전 후 일본이 호황을 맞이하면서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일본 이민이 늘었다. 자, 일본을 건너간 한국인들은 오사카, 후쿠오카 등 대도시와 큐슈나 홋카이도 등 탄광 소재지에 많이 거주했다. 자, 미주로의 이주는 1903년에 100여 명의 한국인들이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 노동자로 이주하면서 시작됐다. 그래서 1905년까지 7천 명의 노동자가 하와이로 이주했고 독신 남성이었던 이들 대부분 한국인 신분을 구하고였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사진 신부가 이때 나오죠. 천여 명의 한국인 여성들이 사진만 보고 결혼하는 방식으로 하와이에 건너갔는데 이들 사진 신부 나온다. 네. 이렇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사기 결혼이었다 보시면 돼요. 그냥. 자, 거기 보면 이제 그 문화예술의 변화 같은 경우에는 뭐 신소설, 그 다음에 창가라는 게 있었어요. 음악에 서양식 그걸 이제 갖다 붙이는 것도 유행이 있거든요. 예, 창가라는 것도 있었고, 뭐 있고, 원각사라는 것들 앞에서 이제 얘기를 했죠. 자, 종교계의 변화도 뭐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박은씨의 유교 구신론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항영운의 불교 유신론인데 이걸 주장했던 것은 한국 불교를 일본 불교에 예속화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니까 이걸 했는데 자, 이거와 관련된 것은 일제 강점기 때 더 나와요. 사찰령을 공포하든지 하는데 이건 그때 가서 좀 얘기하고요. 자, 동학은 간부 이용구 등이 일진을 만들자 송병익의 기득을 몰아내고 1905년에 천동을 개청했고요. 그래서 이용구가 아니라 따로 이제 시청교라는 이제 조직을 만들죠. 동학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안에 그 뭐냐면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보수적인 흐름과 어떤 개혁적인 흐름이 있어. 그리고 이제 여기는 좀 정치적, 어떤 종교적인 것만 국한하려고 하고, 개혁적인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이런 두 가지 흐름들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일제 강점기 때 구파와 신파로 나눠지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신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죠. 일제 친일화되고, 여기 구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족주의 성격이 강하고요. 이런 것들 이제 이건 나중에 좀 다시 얘기할게요. 자, 천도교는 여러 학교를 설립했고 기간제로 만세부를 발행했다. 예, 만세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자, 이런 것도 있고 대종교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외에 있는 내용들인데 한번 각자 보세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받고 국민의식의 확산 관련된 내용 중 교육기관 관련된 내용은 아주 예전에 얘기했고 원론기관도 전에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민권 여건의 성장에서 이제 보면 갑오개혁 때 갑신전변, 동학농민운동의 개혁 요구 등이 일부 수용되어 법제상으로 신분제가 철폐되고 과거제와 조언 등이 폐지되었다. 자, 이로 인해서 서울, 중인, 천민 출신의 고위 관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용익 같은 사람도 조선시대에는 도저히 이제 뭐 올라가지 못한 오늘날 이제 재무장관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있던 사람도 이렇게 올라갔던 거는 갑오개혁 이후에 법제상 물론 이제 사회적인 어떤 차원이 있었지만 법제상 신분제도가 철폐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하여튼 그렇게 있고 독립협회가 전개된 민권운동의 영향으로 백성이 정부 고관을 고발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민권의식이 높아졌다. 자, 이후에 여성들도 이제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주장했고, 뭐 여권 통문을 공표했고, 여러 단체들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런 학교도 이제 성립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에 유학 가는 여성들이 있고, 박에스도 같이 한국 최초의 여의사가 있는데 이름 정도는 기억을 해주세요. 이분.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국민의식 고치는 국학 발달. 그래서 한국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국어 이런 것들 연구하는 것들이 이제 국학에 나가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국문 사용이 절차가 늘어나면서 문자 체계와 철자법에 대한 통일성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 정부는 국문 연구소를 이제 뭐냐면
세워서 우리말과 그를 연구 정리했다. 6.1조의 대한문존, 주시경의 국어문법 등이 강화되면서 한국어 사용법을 통일해놨다. 그래서 이제 요거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주시경은 국문연구소의 연구위원으로 우리말과 글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체계를 세워 국어학 중흥의 선골가 되었다. 저서에는 국어문법, 말의 소리 등이 있었다. 자, 갑오개혁 이후의 정부는 예국신과 자주 독립 의식이 확산되기 위해서 조선 역사와 같은 그 교과서를 편찬했다. 그래서 이때 정부가 간학교를 만들고 역사책을 많이 만들거든요. 정부 주도로. 요 관련된 내용이 그 역교동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뭐 남색층이나 이런 데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은. 예. 자, 을사늑약 이후에 그다음 박은식은 고구려 높이평가하기 위해서 동명왕 실기 청계소문전을 남겼다. 이 연개소문이죠 원래는. 근데 이연이 당나라 이연이 있잖아요. 이연의 이름을 피하고자 피의자를 적용해서 연개소문이라고 하지 않고 청계소문. 중국에 사는 건데 그 당시에는 뭐 중국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렇게 쓴 것 같아 보니까. 예. 자, 신채호는 역사가 예국식의 원천하면서 수구 제일위인 이순신전 울짐운동을 쳤고 독사신론을 이제 썼는데 이 독사신론은 이제 그 후에 조선상고사의 바탕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독사신론은 1908년에 신채호가 대한매일신부에 연재한 글인데 이때 민족을 역사 전개의 주체로 강조했고 신민사가 영향을 받아 한참 일부 국사교과서를 비판했다. 그래서 그 앞에 이제 뭐냐면 현체의 동국사학 같은 거 있죠. 이것도 이제 여기에 속하죠. 동국사학도 현체가 이제 정부의 어떤 수단을 받고 쓴 책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중학교용으로 쓴 책인데 앞에서 말했죠. 하야시의 조선사를 좀 많이 참고를 했어요. 물론 100% 받아들인 건 아니지만 특히 고대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고대사 이제 임나일보부 같은 것들 이런 것도 왜곡된 거 많건데 이걸 그대로 그냥 적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뭐 의도적으로 적은 건 아닌데 이게 뭐랄까 그때 당시에는 고대사 실적이 발령 없다 보니까 연구 성과가 없다 보니까 그걸 이제 적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채호 입장 올 때는 이 고대사를 연구할 수밖에 없겠죠. 고대사가 상당히 왜곡이 되다 보니까. 예. 자, 거기 밑에 이제 주시경의 주장과 그다음에 신채의 주장인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자료 1번과 자료 2와 같이 역사가 이루어진 공통된 자료 1번과 자료 2와 같은 연구가 이루어진 이거 국학 연구라고 하잖아요. 예. 요거는 주로 이제 국어, 요거는 국사죠. 자, 공통된 배경을 서술해 보시오. 그래서 열강의 침략이 거세지자 국어와 한국사 연구를 통해서 민족 정신을 일깨우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그 배경을 좀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정리한 내용인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미대인 교과서를 이제 좀 보겠습니다. 예. 뭐 미대인 교과서도 뭐 비슷비슷한데 앞에 했던 부분이 상당히 많이 겹쳐 있거든요. 교육도 이제 예전에 했고, 그 다음에 언론도 했고, 종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앞에 있는 내용하고 이제 비슷하죠. 예. 그래서 뭐 박은식, 황영호, 박은식은 유교 구신론, 황영호는 불교 유신론 이런 것들을 이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 뒤에 넘어가서 근대의식 확산 관련된 내용들, 뭐 인민평등권제 항의 관련된 내용 있고요. 신분제 페이지 같은 거 있고 그다음에 천부인권 사상 같은 것들, 신체 자유, 뭐 재산권, 양성평등 주제인데 특히 독립협회가 민권이나 인권 개념들을 확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 서양식 그 어떤 사고방식 있죠. 멘탈, 그 이런 사상들을 받아들여. 예. 그래가지고 널리 확산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권 통문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간민공동의 연단에선 백정 출신 박성춘 해가지고 있는데 백정은 그 당시 차별받는 존재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간민공동의 연단에서 갖고 그 당시 관료와 함께 국정을 논한다. 지금은 뭐 그럴 수 있다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도저히 불가능했던 거죠. 예. 왜냐하면 아직 갑오개혁이 이제 해서 제도적으로 신분제가 폐지됐다고 해도 아직까지 백정은 차별 대상이었어요. 이게 이제 일제 강점기까지 계속 가죠. 예. 그게 언제 차별이 없어졌냐면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6.25 전쟁 때 6.25 전쟁 때 이제 모든 사람이 하향 평준화 시켜버렸죠. 예. 이게 좀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 왜냐하면 아마 6.25 전쟁이 없었으면
지금 뭐 백정이니 뭐 노비 집안이니 어쩌니 그거 따진 사람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전쟁 와중에 정신이 없고 왔다 갔다 하고 거기다 이제 피난도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자기 연고지에 벗어난 도 있고 그리고 다 못 살았잖아요. 하얀 평균했잖아. 하여튼 그 6.25 전쟁까지는 백정이 되게 차별받았는데 하여튼 이때 당시에 백정이 와서 큰 소리를 했다는 건 상당히 그 뭐냐 어, 상당히 혁신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이렇게 있고 네, 국가경고 관련된 내용도 앞에 있는 내용하고 이제 동일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생활 모습도 이제 참고를 해두시고요. 근대 시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슷비슷한데, 예. 여기 보면 이제 앞부분에 이제 그 내용만 볼게요. 개항 이후에 서양의 과학기술을 받아들여 부국강병을 이룩하고자 하는 인식이 점차 확대되었다. 그래서 앞에 한 것처럼 그때 이제 근대 문물을 받아들일 때 어떤 거예요? 동도서기 동입장. 요거 기억을 해요. 동도서기, 그러니까 서기 입장에서 근대 문물을 수용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에 따라서 1880년대부터 유학생을 파견하고 외국인 기술자와 교사를 초빙했다. 그래서 근대적 무기 공장인 기이창을 이제 설립하고요. 방문고를 세워서 신문을 발행했다. 그래서 최초의 근대 병원인 강해원도 설립됐다. 그리고 전신 업무도 오고 만국우편연합회도 가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인 합작회사 한성전기회사를 통해서 전등도 개선하고 전차 노선도 부설했다. 뭐 이렇게 그래서 그 믿고 그 밑에 이제 근대 시설의 의의와 한계가 있죠. 여기가 의의고 여기가 한계죠. 아 여기가 한계겠다. 한계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의의고 여기가 의의고 여기가 한계죠. 예. 그래서 의의는 근대 시설은 생활에 편리함을 주기도 했지만 이게 의의고 뒤에 이제 한계가 두 번째가 있죠. 두 개가 있죠. 대부분 외국의 기술과 자본에 의존했고 일본 등 제국주의 침략의 정치, 경제적, 군사적 침략을 목적으로 설치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철도 같은 게 그런 역할을 했죠. 예.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해외로 나가는 부분인데 앞부분하고 많이 겹쳐요. 그래서 이제 뭐 각자 보시고 그리고 이제 미국 본토 외에도 해외로 나갔던 사람 중에 이제 멕시코까지 간 사람이 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뭐 애니깽인가 그거가 이제 멕시코 가서 거기 뭐 애니깽이 그 밧줄 만들 때 사용하는 작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농장에다가 이제 고생한 걸 소재로 영화를 만들었는데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해가지고 한번 봤고 천재 교과서도 뭐 거의 비슷비슷하죠. 의식주 생활 관련된 내용 있고 그다음에 교통통신 기술 발달 있는데 철도, 통신, 의료를 좀 약간 깔끔하게 고딕체고 해갖고 이제 좀 구분해 놨어요. 보기 좀 좋은 것 같아. 예. 이거 이제 가독성이 좀 뛰어나다고 보죠. 예. 그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 이제 철도 끼친 영향인데 뭐 이건 앞에 있는 내용 비슷하고 민권의식 성장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이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권 통문 관련된 내용을 좀 자세히 적어놨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898년 9월 1일 날 서울 북촌 여성 300명의 뜻을 모은 여권 통문이 발표되었다. 당시 이 글은 여성의 참정권, 노동권, 교육권을 주장하는 내용 때문에 언론의 관심을 받았다. 특히 유생이 주로 있던 한상신문은 이 글을 신기하다며 일면을 써 보도했다. 며칠 후 이 여성들은 찬양회를 조직하고 정부의 관리 요구를 요구했으나 보수 세력을 반대로 학교에 설립되지 못했다. 이후 찬양회는 기금을 모아서 한국인이 세운 최초의 여학교인 순성여학교를 세웠다. 순성여학교. 이거 외워두세요. 이거는요. 비록 학교는 폐교되었으나 여권 통과 이제 찬양회 활동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권 선언과 여성운동에 큰 의미가 있다.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호적 관련된 내용인데 신분제가 폐지된 후에 호적이 신분 대신에 직업을 기재했어요. 네. 그래서 이는 법적으로 신분제가 폐지됨을 보여준다. 직업을 기재했으면 이제 백정 같은 경우에도 근데 이거는 이제 직업 기재하는 순간 차별받잖아. 예. 하여튼 근데 이게 일제 강점기 때도 가요.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자, 근대적 교육기관 관련된 내용은 이제 앞에 했으니까 넘어가고 그다음에 신문 관련된 내용도 앞에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우리 역사 우리말 연구한다 내용인데 그 앞에 왜 연구했는가 국학 연구에 대한 목적이 나와요. 예. 열강의 침략이 거세져 민족의 위기에 처하자
한국사 국어 연구를 통해서 민족 의식을 고취시키고 국권을 수복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쉬운 것 같지만 싸고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국학 연구의 목적. 그래서 예전에 이제 민족주의 사학의 목적 이렇게 싸운 거 나온 게 있거든요. 은근히 쉬운 것도 많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쉬운 걸 못 쓰면 어떻게 해요? 이게 완전 합격권에 멀어진 거야. 남들 다 쓰는 건데 놓쳐 버렸어. 예, 그럼 그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항상 그 시성비, 시간 대비 그 호가성을 따져야 돼. 시성비를 따지고 공부하셔야 돼. 어, 막 어렵고 이상한 거 막 잘 안 보이는데 공부하면 좀 간지가 나잖아요. 자기가 좀 공부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근데 이런 거 아무리 공부해도 요런 데서 다 날아가 버리면 소용없는 거야. 음. 그러니까 좀 간지나게 공부하지 말고 그냥 학교 간다는 생각으로 좀 이렇게 그 남들 다 보는데 공부하고 시성비를 따라가면서 공부하세요. 예. 근데 이 시성비가 상당히 높거든요, 이런 거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밑에 뭐 신체와 박은실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뭐 여기 보시면 월남망국사, 그다음에 미국 독립사, 이탈리아 건국 상골전 등 음 외국의 건국이나 흑마에 관한 책도 번역했는데 이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기여했죠. 특히 이 월남망국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유명한 책이에요. 요거는 나중에 좀 그 베트남사 할 때 다시 얘기를 할게요. 예. 자, 그다음에 인제 거기부터 인제 쭉 보면 이제 국문연구소를 설립을 했고요. 그래서 인제 이때 뭐 유길준, 주시경 이런 사람들, 지석영 이런 사람들이 인제 한글 문법을 정리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 문해와 인제 종교의 인제 새 경향 이렇게 있는데요. 요것도 뭐 그냥 관심 있는 분들 보시고 그다음에 여기 인제 종교 관련된 내용도 거의 비슷비슷해요. 예. 여기 유교 교신론 있으니까 한번 읽어 보시고요. 예. 그다음에 넘어가서 여기 인제 그 해외로 떠난 우리 민족 해 갖고 그 내용이 있죠. 요것도 뭐 각자 읽어 보세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쫙 끝났고 이 구한말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일제 강점기 관련된 내용을 이제 진행을 할게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천재가 아 여기 갑자기 인제 교사용 교과서가 있다가 지도서 내용이 쭉 나오거든요. 아마 이게 제가 편집한 내용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는데 분명 뒤에 지도서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걸 이거 시간이 없어서 일단 못 찾았는데 일단은 혹시 파일 가지고 있는 분 계시면 그 교사용 교과서나 이 지도서 이제 편집된 파일 이게 앞뒤가 인제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단독 그 완벽한 그 제대로 된 파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 저한테 좀 약간 어 그 보내 주시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예. 아니면 제가 이제 찾아서 뭐냐면 그 제대로 된 파일을 그 사이트 가서 이제 받아 가지고 공유해 드릴 수 있거든요. 자, 하여튼 그렇고 자, 그래서 있고 일제 강점기는 제가 지금 너무 이게 시간이 구한말 때 너무 많이 잡아먹었어. 그래서 여러 개를 하면 좋기는 좋은데 너무 이게 잡아먹어 가지고 일단 잘라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해남 애도하고 어 죄송하지만 어 금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상하고 미래음 요거 4 개를 할게요. 여기. 요거 좀 지우고 음 그래서 4 개를 보면서 진행할게요. 너무 이게 진도가 안 나가. 이거 지금 9월 달하고 이제 10월 달까지 이제 쭉 가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좀 쉬었다가 요 4 개를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일제 강점기하고 현대사 부분이고 후생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겹치니까 교과서 내용하고 다만 인제 그 현대사 해방 전국 시대 때 넘어가서 그 부분이 좀 자세한 부분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교과서 없는 내용도 있고 하니까 요건 약간 보충해 갖고 이제 있고 후생 이제 그 정도만 읽고 대부분이 교과서 좀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근현대사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만 완벽하게 소화해도 거의 10 문제 중 8, 9 문제 정도 맞춰요. 한두 문제 어쩌다 인제 좀 약간 이제 푸셈 나오고 좀 이상한 데 나오는 거 있어. 그럼 어떡하냐. 그럼 푸셈은 푸셈 걸로 인제 보면 되는 거고 이상한 데 나오면 그냥 틀리면 되는 거예요.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런 것들은 인제 뭐냐면 시성비가 떨어지는 문제, 변별력이 떨어지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좀 쉬었다가 이제 나가겠습니다. 예.